30년 무명 생활을 무색하게 하는 열정의 배우 전원주. 그녀는 드라마와 영화, 방송 출연, 그리고 가수 데뷔, 인기 강사 활동 등 다방면에서 쉼없는 열정을 보여주고 있다. 오늘도 그녀는 창사 특집 프로그램 패널로 출연하는 방송 녹화로 활기찬 하루를 시작하고 있다. 시민아나 송윤아가 아니고 그냥 인간 전원주로서 누구나 가까이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또 자기보다 이쁘고 멋있으면 시기하고 멀리서 보는데 다 동네 아줌마 같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좋아들 하시는 것 같아요. 1963년 동아방송 공채 1기 성우로 방송 활동을 시작한 그녀는 1972년 TBC 탤런트로 데뷔했다. 그러나 데뷔 이래 20년 동안 가정부 역할만 하면서 무명 생활의 서름을 겪어야 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는 법이 없었다. 그녀는 코믹하면서도 푸근한 이미지로 국제전화 CF와 KBS 대추나무 사랑 걸려내라는 드라마 출연을 계기로 뒤늦게 스타덤에 올랐다. 고생 끝에 인기를 얻은 그녀는 그동안의 인생 경험담을 담은 영원한 2등 인생은 없다라는 강의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아직도 이제 내가 나이가 먹었어도 날 찾아주는 데가 많아서 좋고, 그동안 내가 바쁘고 움직이다 보니까 나한테 고맙게 하는 사람들, 나 가깝게 있는 사람들 항상 자주 못 보는데 그런 거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늘 새로운 꿈을 꾸는 늦깎이 스타 전원주. 그녀의 특별한 인생 고백을 들어본다. 오늘 모시려고 하는 분은 전원주 선생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웃음으로 행복의 전도사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연기자이신데 어떻게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예. 또 그 웃음 소리가 독특하다고 그래가지고 네. 사람들이 흉내내는 분도 있는데 역시 세월이 흘러도 웃는 소리는 같아요. 어떻게? 아니 웃고 나서는 좋은 일이 많이 생기는 것 같고요. 예. 사람이 또 웃는 것 같이 좋은 일이 없는 것 같고요. 그래요. 이 웃으면서 그냥 스트레스가 다 해소되는 것 그래요? 같으니까요. 아, 그때부터 많이 웃게 되더라고요. 연습하세요? 처음에는 이제 제대로 못 웃어갖고요. 네. 제가 굉장히 처음에 수줍고 그래, 옹졸하고 또 내성적이고 나 구석에 앉았고 이랬었어요. 그랬어요? 예. 근데 그러고 보니까 더 일이 없고 주위에서 날 찾아주지 않고 그냥 시장에 갔다 어떤 아줌마의 웃음소리를 듣고 야, 시장에서 이렇게 그냥 호박 팔고 콩나물 파는 아줌마도 저렇게 신나게 웃는데 너만 이렇게 밤낮 째푸리고 앉았냐. 그래. 내 자신에게 자성을 해가지고요. 그래요. 그때부터 좀 웃어야 되겠다. 그게 웃음이 안 나와가지고요. 그걸 놓고 제가 많이 연습한 겁니다. 그래요. 이거.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네. 이제는 체질화됐지만 네. 처음엔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것도 하나의 특징인데. 네, 네. 그렇죠. 전원생 연기 생활도 할 얘기가 많지만 특별히 뭐라고 그럴까, 사람들이 자꾸 재테크의 고수 뭐 이러는데 네. 어떻게 그렇게 돈을 많이 모으게 되셨어요? 그래. 아유, 저는 뭐 수입도 많지 않고요. 예. 저희 역할이 또 역할 따라서 1등급에서 18등급까지 있어요. 예. 그 주인공은 뭐 돈도 많이 받고 얼굴도 많이 나오고 알려지고 그런데 예. 저희 역할은 돈을 출연료를 많이 못 받았어요. 그렇겠죠. 그저 교통비하고 점심 먹고 나면 그냥 몇 푼 쥐는 돈이 없을 정도의 그래, 재테크죠. 그래요. 그냥 재테크를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너무 힘들고 한 번 뽑히지 않으면 6개월, 1년 동안을 그냥 노는 거예요, 저는요. 연속극에 6개월, 1년이 가는데 어떤 드라마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다음부터는 노는 시간. 예. 그러니까 1년 동안 놀 거를 미리 벌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벌어도 90%는 이제 저축을 해야 되겠다. 정말 지금도 나이를 먹었지만 더 기운 떨어지고 더 능력이 없을 때는 뭘 가지고 먹고 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정말 열심히 저는 은행을 저축하러만 가고
찾으러 갈 때는 3번, 4번 생각하고 이 돈을 꼭 찾아야 되는가 안 찾아야 되는가 연구하고 문 앞에까지 갔다가도 또 그냥 참아보자. 처음에는 이제 조금 모이다가 그게 이제 모이는 맛이 재미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통장 열어보면 조금 부럽고 이러니까 그 쓰는 재미도 좋지만 이렇게 모으는 재미가 더 좋으니까 뭐 점은 열심히 모죠. 또 우리 남편은 또 쓰기 좋아하기 때문에요. 뭐. 교수님도 아시다시피 이 경상도 남자들이 씀씀이가 셉니다. 나는 그러다가 댕기면 이 사람은 나가서 옛다마 jet다마 이게 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원래는 문학을 전공하는 학교 교사로 생활을 하다고 들었는데 그만두고 어떻게 돼서 성으로 가시게 됐습니까? 제가 소설도 좀 집필하려고 막 원고를 갖다 밤을 새고 쓰고 그랬는데 그 몇 번 제가 응모를 했는데 한 번도 좋은 소식이 안 오고 전 정말 시곡 작가가 되고 싶었거든요. 그 뭐 그냥 내가 다 외면서 악써가면서 어머니 흉내 내가면서 온 거를 밤새고 써서 정말 이만한 박스에다 넣어가지고 응모를 했는데 돌아오는 거 밤낮 낙선이고 이러니까 내가 재능이 없구나. 근데 음성 하나는 제가 좀 잘 타고났어요. 저는 조물주가 우리 인간을 빚을 때 누구에게나 특혜는 하나씩 주는구나. 아름다운 음성을 나한테 주셔갖고. 그래. 연예계 그렇게 뜻이 많았어요, 제가. 근데 어머님은 이제 그전에는 교사가 최고다 해가지고 정말 학교 국어 선생도 한 3년 했는데요. 그랬어요. 예. 근데 뜻이 없더라고요. 실력이 딸리고 애들이 손들고 물어보면 겁이 덜컹덜컹 나고. 그래서 내 길은 따로 있겠다. 그래서 이제 성우가 됐죠. 예. 네. 그 목소리가 좋으셔가지고 또 음반까지 내셨다고요? 아니 제가 한때 저 가수가 되고 싶은 게 꿈이었어요. 그랬어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만 해도 이제 그 콩쿨 대회 나가면 제가 그 금상은 못 타도 동상 정도는 꼭 타고요. 그래서 노래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좋아했기 때문에 가수나 성악가나 그때 꿈이 많아가지고 숙대 갈 때도 제가 성악가를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어머님이 너는 거울도 안 보냐. 네 낯짝을 가지고 무슨 가수가 되려고 그러느냐. 어머님이 반대하셔서 제가 이제 국문과를 억지로 갔는데 그게 뭐 공부가 아무나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꿈은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음반을 한번 내고 싶은 게 제 소망이었는데 누가 한번 내자고 그래갖고 그냥 한번 내봤죠. 그게 뭐 제목이 어머니라는 노래도 있으셨어요? 네, 어머니가 항상 저의 지주고 정말 잘할 때는 어머니한테 매도 많이 맞고 대한민국에 욕이 그렇게 많은 줄도 몰랐어요. 그 많은 욕을 다 먹고 제 머리숱이 없었어요. 엄마가 아주 잡아 뜯어놔가지고 답답해서 때리고 울어서 때리고 많이 맞았는데 나중에 내가 방송계에 돌아서 그래도 어머님이 나를 강하게 키워주셔서 그 어려운 속에서 그래도 오늘이 있구나. 내가 참지 못했으면 이렇게 오늘과 같은 좋은 날이 있을까. 그래서 어머니 생각이 제일 항상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에 대한 노래를 이제 주입하면서 그때 많이 울었어요. 노래 나올 때마다 눈물이 나는 거예요. 뭐 누구든지 어머니란 말만 들어도 다 가슴이 찡하지 않겠습니까? 그 교사 생활하고 연기 생활을 하겠다고 그러시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그 섭섭해 하셨겠어요? 뭐 섭섭할 정도가 아니고 많이 맞았죠. 그랬어요? 무조건 무조건 너는 네 얼굴에도 맞지 않고 네 성격에도 맞지 않고 너는 그저 교사 생활이 맞는데 어떻게 그전엔 딴따라라 그랬어요. 연예인을요. 팔자 신여자들만 다 들어가는 곳이다. 그래서 어머님은 아주 부끄러워서 죽겠는데 내가 얻어 맞으면서까지 좋으니까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좀 잘 뽑히면 좋은데 뽑히질 않는 거예요. 근데 연예인은 아무튼 몇 가지 특색이 있어요. 잘해야 되고 대사 잘해야 되고 그 역할에 충실하게 잘해야 되는데 들어가서 어떻게 그냥 처음 한번 얻어 걸린 역할이 가정부가 한번 걸리니까요. 야, 이 일이 왔을 때 우리는 잘해야 돼요. PD 눈에 들어서 야, 저는 이제 끝내주게 잘한다. 이래야 다음에 다시 오죠.
야, 걔 시키지 마. 아이고 못해 이러면 안 시키니까. 처음 들어왔을 때 내가 아무튼 이를 악물고 일주일 내내 그냥 대본을 그냥 외고 정말 풀려 나오게 외고 나서 또 제가 피란 나가서 동생들을 데리고 밥해 먹고 빨려고 한 3년 동안 부엌대기 생활을 하고 나니까 그래. 경험이 중요하거든요. 그 가정부 역할이 저처럼 잘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요. 아주 그냥 시원하니까 왔다더래요. 그때부터는 연출자들이 전원주 가정부는 왔다다 전원주 그래서, 써봐라 이러니까 이 연출자 저 연출자가 그냥 전원주 그제는 쟁탈전이 벌어졌어요. 그래. 지금은 드라마에 그렇게 가정부 역할이 그렇죠. 많지 않은데요. 옛날엔 부잣집이면 의뢰 그렇지, 가정부가 있었어요. 있었죠. 예. 그러니까 연속곡 바뀔 때마다 이 집 저 집 돌면서 홍계제가 연예인 생활이 지금 한 45년인가 6년 됐는데요. 네. 한 28년 30년은 제가 가정부를 한 것 같아요. 예. 근데 힘은 곱들어도 이름이 알려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름이 안 나가니까요. 그렇죠. 배역에 자기 이름을 내가 줘야 되잖아요. 기타 등등에 나가는 거예요. 연예인이 그때 이제 이름 무명 생활이 죽음하고 똑같죠. 그래요. 그때 어머님이 속상하셨죠. 그래. 어머니가 그렇게 연기자 생활을 하시면서도 선생님이 고백하다시피 그렇게 단련된 것이 연기자로서의 어떤 좌절을 극복해내고 이겨내는 힘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돼서 이제 함께 어떤 사연이 어머니의 사이에 있었는가를 우리가 한번 이제 보시겠습니다. 네. 30년의 무명 연기자 생활. 이제는 대한민국에서 전원주를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 서름의 시간을 무던히 버틸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이었을까? 150cm의 작은 키와 외모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역할은 가정부와 같은 허드렛 일이었다. 좋은 학교 나와서 교사직을 그만두고 연기자의 길로 들어서며 고생하는 것을 지켜보셨던 어머니. 딸이 탤런트인데도 어디 가서 자랑 한번 할 수 없으셨다. 어머니는 장녀인 나에게 늘 야단을 치셨고 덕분에 나는 늘 부지런을 떨 수밖에 없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다. 3년간의 고생 끝에 인천을 떠나 서울로 가던 날, 어머니가 내 손을 잡으며 해주신 말씀. 큰딸, 그동안 고생 많이 했다. 서울 가면 너 하고 싶은 것 전부 해줄게. 어떤 때는 계모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야속하게 대해주셨던 어머니이지만 이제는 그 사랑과 위대함을 알게 되었다. 늘 모든 것을 책임지며 강인하셨던 어머니였지만 무서운 병마 앞에서는 한없이 나약해지셨던 어머니. 그 따뜻한 말씀과 따뜻한 손이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있는데 오늘도 어머니가 한없이 그립습니다. 어머니가 젊었을 때 모습 보고 머리가 하얘 지신 모습이 우리 나이가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뒤돌아보면 참 변화도 많았다 생각이 됩니다. 참 어머님이 이쁘시고요. 그래. 또 이쁜 여자들이 또 얼굴을 더 고치더라고요. 그래. 저희 같은 사람은 또 아예 공사가 복잡하니까 생각을 못 하는데 그래. 그때 어머니 시절에 그렇게 성형이 발달되지도 않았을 때인데도요.
어머님은 저녁에 뭐 선글라스를 끼고 들어오시면 뭘 하나 고치고 들어오시고요. 그러셨어요. 그것도 수단이 좋으셔갖고 내 돈으로 안 오고 그때 이제 몇 명 끌어다 주면 하나 그렇지. 공짜로 오시는 거예요. 말수단이 좋으시고 수완이 뭐 나중에 돈을 뭐 맨주먹으로 넣으셨다가 엄청 보셨어. 아주 그래요? 나중엔 정말 재벌이 되셨어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냥 여기저기 땅도 많이 사놓으시고 제일 처음에 자가용 타고 다니시고 너도 이듬해 유명해지면은 운전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어머님이 벌써 옛날부터 저를 운전을 가르치셨어요. 그 처음에 저 개성에서 네. 인천에 와서 자리 잡으셨다며요. 처음에 이제 개성에서 피란 넘어와서 인천으로 와서 예. 배 타고 부산으로 가려다가 배가 끊어지는 바람에 저는 제2의 고향 인천에서 정말 한 3년 동안 지어머님이 또 제가 6남매 장녀예요. 예. 그냥 피란 나와서까지도 애를 둘을 더 낳으시더라고요. 개나리 보찜지고 이제 목판 이고 다니면서도 애를 만들어서 낳으시고 제가 그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어머니 상관을 했어요. 예. 정말 3년 동안 제가 전원주가 이렇게 못 자란 것도 내가 인천에서 제대로 못 먹고 물찌개를 많이 져서 못 자란 것 같아요. 그때 물찌개를 져다 제가 빨래하고 밥해 먹고 문간방에서 새들면서 인천에서 제가 한 3년 있을 때 어머님이 그때 구박을 많이 받았는데 큰 물에서 놀아야 된다고 서울로 오셔서 이사 오셨구나. 동대문 시장에다가 큰 포목상을 내셨어요. 그러셨구나. 어머님이 수완이 뭐 엄청 좋으세요. 그냥 뭐 그 하도 텔레비전에서 제가 하도 못 팔리니까 우리 어머님이 날 끌고 성형병원에까지 데려가셨었어요. 저 얼굴을 어떻게 좀 뜯어 고쳐가지고 좀 어떻게 주인 마님을 한번 시켜보려고 애썼더니 의사가 내 얼굴은 그냥 고치지 않는 얼굴이 더 나을 거라고 그냥 순수한 얼굴이 낫다고 그래서 이제 못 고쳤는데 그렇게 이쁘시고 모양 내시고 능력 좋으시고 이런 분이 이 아프고 나니까 사람이 달라지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좀 내가 좀 잘 나가고 어머니 좀 많이 도와드리고 좀 이랬으면 좋은데 밑바닥에서 나도 힘들 때니까 제 소원은 좀 어머님한테 좀 텔레비전에서 멋있는 역할을 해가지고 어머니 웃으시는 얼굴 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밤낮 나가주거라 나가주거라 저녁은 밥써 하는 게 식모밖에 할 게 없다 할 게 없다. 내 부모는 정말 자식이 효도할 때를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내가 조금 이제 이름이 알려져 가지고 여기저기 조금 나가고 얼굴이 좀 크게 비치고 전원주라는 이름을 조금 겨우 찾을 때는 이미 그때는 뭐 병이 심으셔갖고 당뇨를 앓으시다가 또 당뇨가 또 합병증이 와가지고 앞을 제대로 못 보시더라고요. 나중에는요. 그러시죠. 그러니까 텔레비전에 좀 전원주가 좀 제대로 나갈 때는 어머님이 못 보셨어요. 그래요. 목소리가 그렇죠. 서울로 들으시고. 이사 오실 때 네. 어머니가 가면 다 해주신다고 그러셨다며요. 그때 이제 밑바닥에서 뭐 몇 년 동안 저 고생만 시키고 제 꼬리 그때 사진 보면 나오지가 않아요. 머리는 빠글빠글 어머님이 비껴주기 싫다고 동네 불파마 빠글빠글 그냥 노랗게 태해서 인디안 머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얼굴이 그땐 터졌었어요. 그랬지. 갈라지고 손 터지고 정말 다 떨어진 그 바지에다가 셋 하나 입혀놓고 딱 앉혀놓으면 고아. 정말 고아가 다름없었는데 그 구박을 받으면서 울기만 잘 오고 이랬는데 서울로 이사 오실 때 이제 어머님이 처음 앞에 부르시는 데는 앞을 가지를 못했어요. 또 때리려고 부르시는 줄 알고 하도 잘 때리시니까. 그랬더니 어머님이 손을 끌어 잡아당기시면서 그때 이름을 제가 처음 들었어요. 어머니한테 요년아 답답한 년아 요 말라 때려 죽이려나 밤낮 그러시다가 그날은 이제 어머니 우시는 걸 제가 처음 봤어요. 그래요? 네, 막 울먹울먹 하시다가 내 꼬라지를 보니까 아주 금창이 묘지시나 봐. 이제 애미 노릇을 제대로 못했는데 서울 가면 우리 큰딸 해달라는 거 다 해주겠다. 그지만 어머님이 정말 그때 대학교 간 아이가 몇 명 없었어요. 그렇죠. 저희 때는요. 예. 근데 어머니 정말 대학교까지 보내주시고 선생도 만들어 주시고 이제 어머님이 서울 하셔서는 정말 어머님 역할을 아주 톡톡히
하셨죠. 가정부부 역할만 쭉 나가니까 어머니도 속상하지 않으셨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밤낮은 앞치마만 들고 왔다 갔다 오냐. 얼굴은 안 오고 몸뚱이만 왔다 갔다 밥상 들고 왔다 갔다 이것만 하니까 또 동네 아줌마들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우리 어머니 염장을 또 긁어가지고 아니 딸을 왜 딴 따라에 보내갖고 아이고 세상에 이름도 안 나가고 밤낮 앞치마만 들고 나오는데 그것도 물 먹다 보면 벌써 꺼지고 없어지대. 아유 나 내가 딸 그런 딸은 나는 안 둬. 왜 그 딸을 그런 데 보내. 우리 어머니 염장을 뒤집어 놓으면 그때 어머님이 많이 때리셨어요 저를요. 그래요. 답답해서. 답답해서 그러셨겠죠. 뭐. 네. 그래 쓰러지시긴 그리고 어떻게 수금 먹으러 가셨는데 그렇게 됐어요? 그래. 돈 받으러 갔다가 이제 돈이라는 게 뭐 꽂을 때는 다 앉아서 꽂으지만 서서 받으러 다닌다고. 받으러 갔다 이제 돈이 제대로 안 주니까 어머님이 혈압이 가뜩이나 좀 있으신 터에 악을 쓰다 돈 내놔라 뭐 어때다 하시다가 쓰러지셨나 봐요. 저는 이제 병원에서 오라고 그래서 갔더니 벌써 중환자실에 들어가 계시는데 사람이 제일 마지막 병이 그 중풍인 것 같아요. 그 이쁜 얼굴이 하루하루 변해가는데요. 또 말씀 제대로 못하시죠. 그냥 같이 꼭 이렇게 밥을 먹는데 들어가는 것보다 이 침을 출출 흘리시고 이쁜 아이고. 여자가 말 제대로 못하시죠. 근데 김병희 효자가 없는 것 같아요. 한 15년 동안을 그렇게 병석에 계셔서 수발을 꼭 들어야 되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어머니 병 간호하는 날이 돌아오는데 아 빨리 이쪽으로 쓰세요. 발을 띄워야지 발 들어요. 내려요. 이렇게 이제 나중에는 뭐 구박 아닌 구박이 내가 그렇게 당당하던 어머님이 나중에는 바보같이 되시니까 어머님이 잊어버리도 않아요. 내가 돈 주고 그럴 땐 좋았지. 애미가 병신 되니까 싫지. 그러시는 게 지금도 잊어지지가 않는데 아우 참 너무 죄스럽죠. 뭐. 자, 긴 병환 끝에 돌아가셨는데 이제 전원주 선생도 연기자로서의 완숙한 모습을 시청자들에게 보여주고 또 성공한 삶의 어떤 징표들을 우리들에게 드러나게 만들어 주시는데 이제 가신 어머니에게 여기 있다고 생각하시고 못한 말씀 한마디 말씀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예. 아유. 그동안 바쁘다고 엄마 생각을 많이 못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엄마 생각을 하고 정말 어머니가 내 기둥이다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제 어머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오늘 이렇게 좋은 날이 있는데도 엄마를 많이 잊고 사는 것 같아요. 엄마가 하늘나라에서 그래도 우리 큰딸 잘 되라고 항상 빌어주시는지 내가 이렇게 잘 나가고 있어요. 어머니한테는 못 보여드렸는데 마음 편안히 하늘나라에서라도 내려다보시고 나도 이제 할머니가 다 됐잖아요. 어머니 따라 갈 날 어머니 옆으로 갈 거니까 편안히 쉬시면서 큰딸을 잘 내려다보고 계세요, 어머니. 아유, 엄마가 좋긴 좋은가 봐요. 그래요. 때려도 좋고 네. 껴안아도 좋고 네. 잡아당겨도 좋고 밀어도 네. 좋고 네. 어디 가도 우리가 끊어질 수 없는 게 어머니 아니겠습니까? 봐요. 제가 보니까 이 문명의 서러움을 딛고 CF도 하시고 강사도 하시고 연기 생활 탄탄하게 다져간 그 속에는 어머니가 어떻게 살아가라는 것을 쥐어박으면서 가르쳤던 그 각고의 네. 삶의 자세가 그 피가
전원주 선생한테 이어받아서 견뎌내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합니다. 네. 예. 자, 오늘 어머님에 대한 소중한 추억을 통해서 우리들이 사람답게 사는 길이 어떤 것인가를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아유, 예.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